26번 질문입니다. 역시 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6번 나와 있네요. 문학작품에는 삶과 존재에 대한 주체인식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가는 갓동그라미 부정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견지라는 주체의 존재 방식이 교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교목이 뭐냐면 큰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나는 나뭇잎이 떨어져 생긴 파문을 보며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다는 쑥에 대한 상념을 바탕으로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삶이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각을 볼게요. 제목이 이육사님의 교목입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저항시군요. 그럼 아까 좀 부정적인 현실이 바로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푸른 하늘, 자 하늘 푸른색입니다. 뭘 나타내겠습니까? 희망. 그리고 이상이죠. 당연히 독립이 될 겁니다. 독립. 다할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자, 말아라 붙였어요. 이거 뭘 나타냅니까? 남성적 어조입니다. 명령어를 쓰면서 남성적 어조. 낡은 거미집, 식민지 현실입니다.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이게 꿈길은 아까 푸른 하늘과 연결되면서 독립을 바라는 마음,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자, 동일한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이게 뭡니까? 암울한 현실, 암울한 현실의 시적 화자 이렇게 봐도 되고요.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 시련도 나의 의지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교목처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낙을, 아까 뭡니까? 물에 떨어진 그 수면의 파문을 통해서 끄집없이 존재의 의지를 드러내는 자연물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다고 얘기를 봤어요. 아까 보기에서. 문득 떨어진 나뭇잎 한 장이 만드는 저 물의 파문 네모치고요. 언젠가 그대의 뒷모습처럼 파문은 잠시 마음 접혔던 물주문을 피고 사라진다. 그럼 그대의 뒷모습은 사라진 거니까 이 사람은 이별을 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 파문의 뿌리를 둘러싼 동심원의 기억을 기억한다. 그 뿌리에서 자란 나이테의 나무를 기억한다. 가엾은 연초록에서 너무 지친 초록에 이르기까지 한 나무 잎들도 자세히 보면 제각기 색을 달리하며, 이게 뭡니까? 각자의 삶 또는 개성 또는 각자의 삶의 존재를 경계를 이루어 필생의 힘으로 저를 흔든다. 뭡니까? 존재를 드러낸다 이 뜻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인 줄 알았지. 수동적인 삶인 줄 알았지. 인간의 삶은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다림으로 스스로를 흔들어, 이게 뭡니까? 능동적, 적극적. 삶은 능동적으로 자기 존재를 피력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바람도 햇살도 새들도 불러 모은다는 것을, 흔들다가 저렇게 몸을 던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의 무수한 연속이거나 혹은 모든 정지가 움직임 한순간이듯이. 자, 모든 정지가 움직임 한순간, 이거 역설법입니다. 물 위에 떠서 머뭇거리는 저 나뭇잎의 고유는 사라진 파문에 사라지지 않은 비명을 숨기고 있다. 그러므로 글썽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뿌리가 젖어있는 것은 당연하다. 됐죠? 존재를 밝히고자 애를 쓴다 라는 얘기고요. 다글입니다. 쑥을 통해서 힘든 삶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작품입니다. 퇴지에 뚝에 지초와 난초가 없는 것은 아니요. 지초는 뭐죠? 고사리와 풀입니다. 구기자와 국화가 없는 것도 아닌데 봉으로 이름을 삼은 것은 봉필을 편안하게 여긴 것이다. 자, 봉필이 무슨 뜻입니까? 뒤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땅에서는 난초와 국화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쑥과 쌀이도 나뉘 자란다. 난초와 국화는 동그라미 치고요. 쑥과 쌀이 세모 치고요. 즉 고귀한 것과 보잘것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비와의 술도 난초와 국화만 적셔주는 것이 아니라 쑥과 쌀이도 함께 적셔준다.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고귀한 삶이든 뭐 비천한 삶이든 삶은 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란히 자랄 뿐 아니라 오히려 난초와 국화는 적고 쑥과 쌀이는 많다. 이것은 어진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자가 많으며 귀한 사람은 적고 천한 자는 많은 것과 같다. 어찌 어리석고 천하다고 해서 모두 버릴 것인가? 또한 쑥은 심지 않아도 생겨나고 북돋아 주지 않아도 자라니 사람의 힘을 낭비하지 않으며 삥 둘러가리면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자라서 엮으면 쌀이문을 만들 수도 있으니 쓸모가 없지 않다. 이 뚝은 긴데 어찌 꼭 난초와 국화만 독점해야 하겠는가? 쑥이 남은 땅을 얻어 사는 것도 또한 괜찮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쑥과 같은 보잘것없는 삶도 나름대로 삶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푸른 숲을 울창하고 초가집은 그윽하고 깊은데 책상에 책이 있고 평생 검은고가 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대구가 사용되어 있고요. 부인은 삼배짜고 어린 자식은 시위에 오며 퇴지는 그 사이에서 자유롭고 편안했으니 보는 이들은 혹 원원의 병이라고 했고, 원원이 뭡니까? 해설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으나 뜻이 굳고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 혹은 원원의 가난이라고 했다. 가을이 깊어져 광풍이 뚝을 휩쓸면 쑥은 덩어리진 채 날려 흩어진다. 혹은 동서로 혹은 위아래로 날리고 혹은 구덩이에 떨어지거나 혹은 진흙에 들러붙거나 혹은 난초와 국화 덤불에 들어가기도 한다. 마른 뿌리를 지켜 떠나가지 않는 것도 있고 허공에 떠서 득이한 듯 멀리 날아가는 것도 있다. 저 나부김이 홀로 떠나 아득히 멀어져가는 것은 어느 곳에 가서 멈추기를 바랄까? 이 모든 것은 그렇게 하고자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된 것이니 바람에 내맡겨진 것이지만 바람 또한 그렇게 하고자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된 것이니 이 또한 느끼게 하는 바가 있다. 바다 가운데 신선들의 산이는 영지와 반두와 영지버섯, 그때 반두는 복숭아입니다. 오일만한 대추가 있는데 특이하게 복례라고 이름을 붙였다니 신선의 뜻을 알 수 없다. 설명한 사람이 이르기를 쑥덩이가 바람에 돌며 구르는 형상이 빗대어 불사의 환약이 만들어진 과정 표현한 것이 하는데 그런 것인가? 됐죠? 보잘것없는 삶도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